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기억력과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동네 병원에서 조기 치매가 의심된다는 40대 환자가 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받고 저희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 선생님께 의뢰해 살펴본 그의 진단은 우울증에 동반된 가성 치매였습니다. 즉,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 기억력도 업무 능력도 다 삭제되어 버린 것이죠. 그 환자에게서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호르몬은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행복이란 감성과 학습 업무 능력이라는 이성을 동시에 조절하는 야누스적인 호르몬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해집니다. 세로토닌 부족의 극단적인 현상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정신의 감기라고 비유하는데 그만큼 흔하고 치유도 어렵지 않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설마 우울증에 걸릴까? 라고 방심하지만 생애를 통틀어 성인 인구의 절반은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그 흔한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리면 삶의 질의 저하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인 우울증을 앓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민이 많아져 가만히 있지 못해 방 안을 서성거리거나 머리를 쥐어뜯고 신음을 내며 괴로움을 표현하며 피해망상에도 곧잘 빠집니다. 모든 잘못을 자신의 무능으로 돌리거나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 재산, 능력, 지위 등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망상이나 절망감에 자주 빠지기도 합니다. 신체 증상으로는 머리 무거움, 두통, 어깨 결림, 현기증, 빈뇨 등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면서 학습,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 세로토닌의 감소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세로토닌의 저하가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는 치매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세로토닌은 화나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중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노가 화가 날 당시에 주된 호르몬 기전인 아드레날린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몸의 세포나 심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항상 온몸이 아드레날린에 젖어 있는 이른바 아드레날린 가행 분비는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일명 매니저병, 즉 중력병이라고 불리는 협심증은 아드레날린 가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아드레날린 분비는 오히려 일에 대한 능률과 집중을 저해합니다. 아드레날린 가행이 계속되면 침착성을 잃고 우유부단해지며 때로는 멍한 기분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때 아드레날린의 진취성과 가감성을 잘 보듬어 올바른 에너지로 사용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이 세로토닌을 떨어뜨리는 일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세로토닌 부족은 현대인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이죠. 다행히 세로토닌 부족은 약물에 효과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약을 먹을 수도 세로토닌 부족을 약으로 예방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세로토닌은 호르몬 피드백이라는 호르몬 훈련법에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피드백은 호르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호르몬이 원활히 분비된다는 이론입니다. 선행을 하면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명상을 하면 집중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되고 분비의 효율마저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세로토닌 피드백은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실천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소한 일에 감사하기, 남 배려하기, 자주 웃기, 충분한 스킨십, 서로 칭찬하기 같은 방법으로 마음과 몸에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들을 하나씩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기 칭찬하기는 가장 쉽고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힘들 때면 자신을 더욱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내가 정말 대견해 같은 말은 비록 난간을 헤쳐나갈 실질적인 힘은 없더라도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강화해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서 여지를 막는 소방수 역할을 한답니다. 더불어 10피 10칭, 하루에 10번 웃고 10번 칭찬하다 보면 어느새 몸속에 세로토닌 레벨이 확 업그레이드 된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또한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인 트립토판은 양질의 단백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피부, 뼈, 머리카락 등의 신체 조직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효소, 호르몬, 황체를 생산해 체내 물질 균형을 이루는 성분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성장 부진이나 면역력 저하와 같은 각종 건강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세로토닌, 멜라토닌, 엔도핀과 같은 각종 호르몬의 주 원료가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양한 호르몬 이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과학적으로 단백질 부족은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호르몬의 원료인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음식에서 얻을 수밖에 없으므로 가식하지 않는 선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우유, 달걀 등의 동물성 단백질을 잘 공급해줘야 합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기름기를 뺀 육식을 권장하는데요. 남자는 한 번에 80g, 여자는 60g 정도를 섭취하면 됩니다. 만약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힘들면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콩과 같은 두류, 햄프시드, 그리고 자지나 호두와 같은 씨앗류 및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운동 또한 최고의 세로토닌 훈련법입니다. 활기차게 걸으면 발과 온몸의 신경들이 골고루 자극되어 뇌에서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안정 호르몬들이 분비되고 엔돌핀은 행복한 느낌을 만들고 세로토닌은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낮에 햇볕을 쬐면 밤에 잘 때 손과 손의 멜라토닌 분비 기능이 향상되는데 멜라토닌은 대표적인 항우울제로서 세로토닌의 역할을 분담해서 세로토닌을 휴식하게 하고 기능이 좋아지게 도와줍니다. 비타민 D와 세로토닌 합성에 의해 하루 20분씩 야외에서 햇볕 쬐며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걷는 곳이 숲이나 나무가 많은 녹지라면 금상첨화입니다. 세로토닌은 제일 높은 수면을 좋아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은 재생되고 활력을 얻습니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고 조금 늦게 잠에서 깨면 됩니다. 일주일간 수면 시간을 체크해 평균을 내고 거기에 30분만 더 수면 시간을 보태시면 됩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호흡, 수면 양발, 따끈한 우유 한 잔, 족욕이나 각탕, 반신욕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함께 우울적 증상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은 밤 시간에 빛과 소음이 완전 차단된 환경에서 활발하게 분비되므로 잠잘 때는 TV나 스피커의 음악을 완전히 끄고 스마트폰에서 새어나오거나 창문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완전히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들은 창의적인 업무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성취 지향이 높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 성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세로토닌 절대 필요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세로토닌을 미리미리 저축해 놓지 않으면 업무와 인간관계 모두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칭찬하기, 30분 더 자기 등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조금은 낯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로토닌은 이렇게 새롭고 평화로운 자극들을 좋아합니다. 가끔 엉뚱한 상상이나 거꾸로 행동하기를 실천해 보세요. 당신이 관심을 기울인 만큼 세로토닌은 오래도록 당신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